드디어 오늘 조커가 개봉했습니다. 다들 조커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사전 시사회를 제외하고 개봉일을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가장 빠른 관람 시간이 CGV 용산 아이파크몰의 오전 7시 30분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들부터 이 리뷰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스럽게 오늘도 영화관에서 다시 한번 조커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물론 영화관에서 조커가 내리기 전까지 수십 번은 더 볼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커에 등장했던 여러 장면들과 스포일러에 대한 내용들을 떠들어보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감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영화의 리뷰는 당연히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에 일부 해석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 감상과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커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난주에 올린 노스포일러 영상 조커 보고 왔습니다를 감상해주시고 이 영상은 조커를 보고 나서 봐주세요. 제발. 경고했습니다. 그럼 렛츠고. 극 중에서 아서가 극단 동료에게 권총을 건네받는 장면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와 비슷한 내용을 보입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의 주인공 트래비스와 조커의 아서 플렉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뉴욕에서 둘 다 노출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캐릭터는 모두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몇 차례 위협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동료로부터 권총을 건네받습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 트래비스는 권총을 들고 거울을 보면서 잔뜩 자아도취를 하고 조커의 아서 또한 이 권총을 든 채 한껏 진지하게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방아쇠도 당기죠. 권총을 받았을 때 아서 플렉은 아마 난 이런 건 쓰지 않아 라고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 트래비스 또한 총을 받았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요. 권총을 건네받은 후 아서의 속마음은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 트래비스처럼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을 겁니다. 두 캐릭터 모두 자신의 분노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심판자와 같은 총을 통해 다른 인간, 즉 자신의 내면에 있던 어두운 자아를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서는 예고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3명의 무리에게 바로 인실조스를 시전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좀 사이다긴 했죠. 화장실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와킨 피닉스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감독 토드 필립스에게 제안하여 탄생된 즉흥 연기 씬입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 또한 거울을 보고 총을 겨누며 나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장면 또한 드니로의 즉흥 연기로 아주 유명하죠. 이렇듯 이 영화는 택시 드라이버의 많은 부분들을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토드 필립스 감독이 언급한 아서의 춤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서와 조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음악이 흐르고 있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춤이었다고 합니다. 춤은 아서의 변신을 뜻하기도 하는데 처음 총을 건네받았을 때 아파트에서 춤을 추고 그 다음 지하철에서 3명의 남자를 죽인 후 그 춤은 더 능숙해졌으며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아서 플렉의 안에서 잠들어 있던 조커가 깨어났다는 것을 춤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은 계단신에서 최고조에 달했죠. 바로 아서 플렉은 이때 아서를 버리고 조커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커는 영화 후반부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이 중 유명 코미디쇼의 호스트이자 자신이 동경하고 존경했던 머레이를 생방송에서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머레이는 아서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아서가 활동하는 극단의 코미디쇼 무대 위에서 웃기지도 않는 농담으로 혼자 웃고 있는 아서의 자료화면을 무단으로 가져와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말이죠. 내가 어렸을 적에 커서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웃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웃네요. 바로 이 조크인데 이 조크는 영국의 코미디언 밥 몽크하우스가 했던 말을 빌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자 그저 그 화제성을 위해 아서를 프로그램에 캐스팅하죠. 아서는 매일 밤 어머니와 함께 머레이 쇼를 항상 챙겨볼 만큼 그의 극진한 팬이었고 쇼의 방청객으로도 방문하여 우연한 기회로 머레이와 무대 위에서 뜻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머레이는 아서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말들을 건넸지만 TV쇼에서 아서를 조롱하는 순간에도 실제로 게스트로 섭외한 아서를 마주했을 때도 머레이는 아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아서가 조커의 광대 분장을 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정말 아서를 유심히 보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던 것이라면 아서가 코미디 무대에서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할 때 그를 알아봤겠죠. 아서는 머레이 쇼에 나가기 전 모든 이가 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서는 이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함에 지쳐버린 지 오래고 어머니의 진실 그리고 숨겨진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며 더 이상 본인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그
그토록 서고 싶었고 자신이 평생 동안 동경했던 머레이의 생방송 무대에 서게 됩니다. 뒤이어 자신만의 이야기 그리고 준비한 조크를 해보지만 역시나 아무도 그의 말과 조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자신이 우상으로 여기던 머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생방송 무대에서 그의 말과 행동을 꾸짖고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여기서 아서는 평생 동안 동경하던 머레이도 결국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려 없고 냉담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머레이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버리죠. 짧은 여담으로 극중 머레이로 등장하는 로버트 드니로는 1982년 영화 코미디의 왕에서 안 팔리는 코미디언이자 정신이 불안정한 루퍼트 퍼킨 역할을 맡았고 그 영화에서는 인기 토크쇼의 사회자인 제리 랭포드를 스토킹하고 납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번 조커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연기했던 역할과 정반대되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아서의 집으로 위로하러 온 극단 친구 또한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함께 온 난쟁이 친구는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죠. 난쟁이 친구를 그대로 보내줄 때 조커는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건 너밖에 없었어. 이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은 본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은 인물들에게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어느 정도 선에 기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범죄물이나 히어로물에 등장했던 빌런 캐릭터들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기도 하지만 조커의 아서 플렉은 이러한 부분에서 작지만 아주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서가 살인을 하고 난 후의 행동들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을 하고 나서야 아서는 평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3인방을 살해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살인을 경험한 아서는 겁에 쌓인 채 도망가고 이윽고 공중화장실에 도착해서 평온을 되찾은 듯 첼로 음악에 몸을 맡겨 춤을 춥니다. 물론 본인한테만 들리는 음악이겠죠. 직장 동료를 죽였을 때도 머레이를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아서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질환 등에 시달리는 인물이지만 비로소 살인을 저지른 후에 본인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게 되고 해방감을 느낀 인물처럼 행동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건 아서라는 인물이 조커라는 인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살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커에서 아서 플렉이 살해한 인물은 지하철 3인방을 시작으로 본인의 어머니인 페니 플렉, 하하스클럽의 광대 동료 그리고 머레이입니다. 그럼 마지막 아캄 정신병원신에서 조커와 상담을 진행하던 상담사는 조커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를 유추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조커가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혹은 토드 필스 감독이 마지막 더 엔드 씬에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인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하스클럽의 극단 친구를 살해한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그 친구와 마찰이 크게 일어난 부분은 제 기준에서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서 서로 농담 따먹게 하는 부분 그리고 두드려 맞고 다니는 아서를 위해 권총을 건네는 부분 등이 나오는데 이전에 유출되었던 테스트 영상을 잘 보면 여기에 아서가 죽인 극단 동료와 마찰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씬이 등장합니다. 이 씬이 실제 영화에선 삭제되었는데 아서가 이 동료와 어느 정도 가려진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해당한 이들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서에게 권총 값을 요구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아서를 일부분 무시하는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서는 자신의 어머니 페니 플렉이 과거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었고 사실 본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어릴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친부모의 행방도 알 수가 없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페니 플렉은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아서는 같이 살던 그의 애인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으며 그 학대로 인해 자신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다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학대가 굉장히 지독하고 컸기 때문에 아서는 이 큰 트라우마와 고통을 스스로 지워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아서는 뇌신경 질환의 일종인 병적 웃음, 즉 웃음과 관련된 뇌 신경회로가 끊기는 증상을 얻게 되었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웃게 되는 병을 갖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동일한 증상인 과대망상 증세를 앓고 있었고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여기던 소피마저 자신의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 병을 겪고 있던 어머니 페니 플렉은 아서에게 아서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넌 언제나 웃는 아이야. 그러니까 항상 남들을 웃게 해주렴. 해피. 어머니가 인생의 전부였던 아서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이 말을 굳게 믿었고 자신의 인생 가치로서 항상 웃음과 행복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이 사실 또한 정신질환자가 낳은 망상이라고 아서는 느끼게 됩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을 부정당한 후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며 스스로 어머니를 죽이는 비참한 결말을 낳습니다. 토머스 웨인과 아내인 마사 웨인이 살해당하는 장면은 코믹스 원작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작에서는 조칠이라는 인물에 의해 오페라를 보고 나온 웨인 가족 중 토머스 웨인과 그의 아내인 마사 웨인을 모두 살해하여 브루스 웨인은 자연히 고아가 되는데 영화 조커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고담시의 뒷골목거리에서 광대의 가면을 쓴 이름 모를 조커의 추종자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작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아내 마사 웨인의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홀로 남아 향후 이를 계기로 배트맨이 되는 어린 브루스 웨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영화는 조커의 단독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원작 코믹스에 기반하는 이 웨인 부부의 살해 장면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조커의 영향으로 인해 웨인 부부가 사망하였고 추후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는 배경을 암시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화가 DC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조커의 단독 작품일지라도 추후 배트맨의 탄생에 기반하는 간접적인 떡밥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의 가능성을 염두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더 배트맨에서 성인이 된 브루스 웨인 늙은 조커와 조우하게 될 수 있다는 가정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커는 이 영화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배트맨과 와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가 한 스크린에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이 단전 밑에 있는 기대감이 끌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모든 건 what if일 뿐이지만요. 마지막 장면에서 조커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 페니 플렉이 수감되었었던 아캄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마지막 폭동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대중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높은 영웅이 되었지만 고담의 사태가 정리된 시점에서 결국 정신병원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1대1로 면담을 하는 방에서 아서 플렉, 조커가 웃자 상담사 같은 인물이 묻죠. 대체 무엇 때문에 웃는 건가요? 조커는 말합니다. 웃긴 조커가 생각났어요. 상담사가 그게 뭔지 말해줄래요? 라고 하자 조커는 말합니다.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조커의 이 마지막 말은 지금 앞에 놓인 상담사 또한 과거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회복지사 데보라 케인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걸 답습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조크를 상대방에게 건넸을 때 이후 다가올 냉담하고 차가운 반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냉소가 가득한 폭력이 드리워진 사람들과 사회에게 여러 번 상처받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조차 현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이 세상에 행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해피라고 부르던 어머니를 살해하던 순간에 아서는 해피?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1분도 행복한 적 없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아서에겐 더 이상 이 사회를 받아들일 이유도 자신의 존재 가치로 믿었던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엔딩씬은 저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서의 신발에서 핏자국이 묻어나온 것으로 보아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던 상담사까지 해한 후 정신병원을 이리저리 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엔딩씬은 영화 중반부 아서 플렉이 웨인홀에 침입했을 때 감상했던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을 통해 필리스 감독은 아서 플렉, 조커의 말처럼 인생은 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와 같이 비극이 아닌 그저 개같은 코미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흡연자분들이라면 담배를 겁나 피고 싶어질 것 제가 조커를 보면서 또 한 번 인상 깊었던 건 영화 내내 등장하는 OST입니다. 조커는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뿐만 아니라 최고의 음악상까지 수상하는데요. 이번 조커의 OST는 미드 체르노빌과 영화 시카리오 2의 작곡가 힐두르 구드나노티르가 담당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커를 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게리 글리터의 헤이송이라는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마지막 씬에서 조커가 머레이의 쇼에 출연하여 커튼이 거쳐질 때 등장하는 아주 경쾌한 음악인데 노래를 들으면 이 장면이
장면이 자동으로 떠오를 만큼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한반복 중.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영화는 마스터피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과 이전 조커 영상들을 만들며 트레일러를 계속 다시 보는 순간에도 조커가 또 너무 보고 싶어져서 아마 영화관에 조커가 걸려있는 동안은 뭐 생각날 때마다 계속 가서 볼 것 같아요. 스포일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영화에 관련된 소소한 질문들은 댓글을 통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